가렴주구, 가렴주구. 가자는 가혹할 가, 가혹할 가. 렴자는 거둘렴, 거둘렴. 주자는 벌줄 주, 벌줄 주. 구자는 구할 구, 구할 구. 해석은 가렴, 가혹하게 거두어드리고, 가혹하게 거두어드리고, 주구, 벌 주어가면서 거두어드림, 벌 주어가면서 거둬들임. 세금을 가혹하게 거둬들이고 안 내면은 벌 주어가면서 거둬들인다는 얘기입니다. 의미, 세금을 혹독하게 징수하고 물건을 강제로 요구함. 자, 첫 번째 한자 가혹할 가자를 좀 보고 넘어갈게요. 위에 풀을 뜻하는 초두의 뜻이 들어있고, 초두 뜻이 들어있고, 아래에 있는 능할 가자, 오를 가자의 발음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왜 풀을 뜻하는 초두에 가혹하다는 뜻이 들어있었을까요? 예전에 농민을 가장 괴롭힌 것은 풀이었다고 합니다. 곡식을 심으면 곡식이 자라기 전에 풀이 먼저 자라니까요. 큰 밭의 이쪽에서부터 풀을 매기 시작해서 밭매기를 끝내면 처음 맨 곳에는 또다시 풀이 나 있지요. 그럼 또다시 매야 합니다. 풀매기를 게을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풀에 덮여 곡식은 자라지 못하지요. 그래서 가혹할 가자에 풀을 뜻하는 초두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요즘은 그렇게 고생을 안 해도 됩니다. 비닐이 생겨서 봄에 비닐을 한번 덮어주면 풀이 나는 것을 막을 수 있지요. 또한 이미 자란 풀은 제초제를 뿌려 죽이기도 하고요. 자, 원래 이야기로 돌아가지요. 가렴 죽으란 말은 세금을 가혹하게 거두어들인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묘사한 말로 가정맹어호가 있습니다. 글자를 볼까요? 가혹할 가자, 가혹할 가자, 정치정자, 정치정자, 사나울 맹자, 사나울 맹자, 어조사 어자, 어조사 어자. 자, 지난번에 배웠었는데 어조사라는 것은 본인은 뜻을 갖지 않으면서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서 어조사 어자는 뒤서부터 해석하게 해주고 비교하게 만들어줍니다. 비교하게 만들어줍니다. 호자는 범호자, 범호자. 자, 주어는 가정입니다. 가혹한 정치. 자, 맹허호는 어자가 나왔으니까 호어맹순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 해석할 때는 어자가 비교를 하겠으니까요. 호랑이보다 그렇게 해석됩니다. 호랑이보다 맹사납다. 그럼 해석되죠. 가혹한 정치는 어호하면 호랑이보다 맹사납다.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사납다. 자, 거기 그림이 이 상황을 그린 겁니다. 공자가 제자들과 태산 옆을 지나가는데 태산을 넘고 있었습니다. 어떤 부인이 세 개의 무덤 앞에서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공자는 제자인 자루를 시켜 그 이유를 물어보았는데 서럽게 우는 것을 보니 부인에게 깊은 근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인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시아버지가 호랑이에게 죽었고 얼마 전에 남편이 또 호랑이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아들이 또 호랑이에게 잡아먹혔습니다. 공자가 물었습니다. 호랑이가 없는 저 산 아래로 떠나면 되지 않습니까? 모르시는 말씀 마십시오. 저 산 아래로 가면 가혹한 관리들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 죽더라도 이곳이 마음만은 편합니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명심해라.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는 것을. 여기 공자를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훗날 관리가 될 사람들입니다. 너희들은 가렴주구하는 관리가 되지 말라는 의미로 이야기한 것이지요.
역사적으로 관리들이 타락하면 그 사위는 백성들의 혁명에 의해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건국되곤 했습니다. 조선 말기 관리들이 타락이 극에 달했고 관리들의 횡포를 참다 결국은 백성들이 일어났는데 그게 동학농민혁명이지요. 시대착오적인 조선 왕조의 제도를 개혁하고 욕심 많은 관리들에 의해 문란해진 세금 제도를 개혁하고 신분차별을 타파하여 소농민과 소상인의 안정된 삶을 요구하였습니다. 동학농민혁명군의 의견을 들을 마음이 없었던 조정은 일본군을 끌어들여 농민군들을 학살하였고 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 끌어들인 외세에 의해 결국 국권을 빼앗기게 되지요. 맹자는 말했습니다. 백성이 가장 소중하고 국가가 두 번째로 중요하고 임금은 가벼운 존재라고. 역사적으로 백성들이 목소리를 듣지 않고 백성들을 탄압의 대상으로 여기고 백성들을 착취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정권이나 나라는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